안녕하세요 학생 여러분, 반갑습니다. 민우쌤입니다. 오늘은 지난 시간에 이어 일과 에너지 그 두 번째 시간입니다. 우리는 일을 하기 위해서는 에너지가 필요하다는 걸 배웠죠. 이 에너지를 통해서 일을 할 수 있다고도 배웠습니다. 오늘은 그 자세한 예와 일과 에너지의 변환에서 W는 FS, 즉 일은 힘 곱하기 힘의 방향으로 이동한 거리와 관련된 몇 가지 유형의 문제들을 함께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미 배운 내용이지만 정확히 알지 못했던 부분들을 다시 정리하는 것이니 놓치지 말고 잘 따라와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여러분들 주변에는 책, 노트, 필기도구와 같이 열심히 정리할 준비가 다 되어 있어야 되겠죠. 자, 그럼 지금부터 학습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일과 에너지 두 번째 시간입니다. 우리 지난 시간에 배웠던 내용들을 가지고 여러가지 형태들의 문제들을 풀어보도록 할 겁니다. 주로 에너지에 대해서 먼저 살펴보게 될 거고요. 그리고 나서 일과 에너지의 관계 문제를 한 4가지 정도로 나누어서 타입별로 분석해 보도록 할 겁니다. 그 전에 우리가 해야 될 게 있죠. 지난 시간에 복습을 먼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일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물체가 일을 하기 위해서는 그 물체에 힘을 가해야 되는 것이죠. 자, 그리고 힘의 방향으로 이동한 거리를 측정해서 두 개의 값을 곱하도록 합니다. 이때 우린 일을 W, 그리고 힘을 F, 그리고 이동한 거리를 S라고 놓기로 했죠. 그래서 W는 FS다 라고 하는 하나의 공식을 유도해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우리 일이라고 하는 것은 에너지랑 같은 차원의 것이다 라고 얘기했어요. 그 이유는요, 이 일을 한다 라고 하면은 필연적으로 에너지를 생산해야 됩니다. 그리고 이 에너지는 일을 할 수 있는 능력을 얘기하는 것이거든요. 즉, 일을 하기 위해서는 또 에너지가 공급돼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둘의 관계는 서로 같은 차원의 것이다 라고 얘기하면서 둘의 단위가 줄로 같다 라고까지 배웠었죠. 이 내용을 바탕으로 해서 오늘의 수업을 진행하도록 할 겁니다. 본격적인 수업에 앞서 그림 먼저 하나 살펴보도록 하죠. 어느 해안가의 모습인데요. 자동차, 사람, 요트가 움직이기 위해 공통적으로 필요한 것은 무엇인가 물어보고 있습니다. 자, 움직이기 위해서는 외부에서 힘이 작용해야 되겠죠? 자, 물체에 힘이 작용하기 위해서 무엇이 필요할까요? 맞죠. 오늘 배우게 되는 이 에너지가 필요한 것입니다. 에너지가 공급이 되어야지 물체에 힘을 가할 수 있게 되고요. 그리고 이 힘의 방향으로 이동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물체에 힘을 가해서 힘의 방향으로 이동했다. 즉 얼마만큼의 일을 했느냐 계산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 에너지는 일을 할 수 있는 능력이다. 이 내용을 바탕으로 해서 오늘의 학습들을 차근차근 진행해 나갈 겁니다. 에너지는 얘기했듯이 일을 할 수 있는 능력이라고 얘기했었죠. 이 에너지는 이렇게 영어 단어를 쓸 수 있죠. 에너지라고 쓰게 되고요. 이니셜을 따서 우리는 E라고 그냥 붙이기도 합니다. 자, 일은 우리 뭐라고 했었죠? 일은 work라고 하고요. 일의 이니셜 W를 쓰고 있죠. 이 일과 에너지는 같은 차원의 것이다 라고도 얘기했었습니다. 자, 교과서에서는 에너지의 종류 여러 가지가 나오게 되는데요. 그 중에 우리가 이번 단원에서 주로 살펴보게 될 것은 역학적 에너지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운동하는 물체에 작용하는 에너지가 되는데요. 운동 에너지가 있고요. 위치 에너지가 있습니다. 이 두 가지 잘 기억해 두시기 바라고요. 그리고 그 이외에도 전기 에너지나 빛 에너지, 탄성 에너지 등도 있습니다. 모든 에너지의 단위는 뭐가 된다고 했죠? 네, 맞습니다. 줄이 되는 거였죠. 이 일과 에너지의 관계를 그림을 통해 살펴보도록 할 겁니다. 여기 보면은요, 도로래가 있습니다.
이 도르래라고 하는 것은 이 힘의 방향을 바꿔주는 도구죠. 직접 들어올리는 것이 아니라 줄을 잡아당김으로써 물체를 위로 이동시켜 줄 수 있는 아주 편리한 도구가 되는데요. 자, 내용 보시면은요, 지금 사람이 잡아당기고 있습니다. 이 추가 위로 올라가게 되죠. 그럼 처음 위치보다 위로 올라감으로써 위치 에너지가 증가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위치 에너지가 증가한 상태에서 지금 손을 놓죠. 손을 놓게 되면요, 이 물체는 빠른 속도로 아래로 떨어지게 됩니다. 맨 위에서는 정지한 상태였는데 아래로 떨어지면서 속력은 점점점 증가하게 되죠. 이 운동하는 물체가 가지고 있는 에너지, 이 에너지는 뭐가 되냐면요, 운동 에너지가 되는 것이죠. 처음 위치 에너지가 운동 에너지의 형태로 변환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지금 마지막 순간에 충돌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충돌하게 되면은 이 말뚝이 아래로 박히게 되는 일을 할 수 있게 되는데요. 원래 가지고 있었던 역학적 에너지 있었죠? 이 역학적 에너지, 운동하는 물체가 갖고 있었던 운동 에너지, 혹은 현재 운동하고 있진 않지만은 운동할 수 있게 만드는 위치 에너지, 이 에너지가 일의 형태로 바뀔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물론 그 양은 예를 들어서 처음에 100만큼 가지고 있었다라고 하면은 이게 모두 전환돼서 100만큼 일할 수 있어야지 되는 것입니다. 물론 실제는 그렇지 않죠. 소리가 나면서 소리 에너지 형태로 이렇게 손실되기도 하고, 충돌하면서 열 에너지 형태가 또 손실되기도 하고, 마찰에 의해서 또 열 에너지 형태가 또 손실되기도 하고. 근데 이렇게 손실된 에너지를 모두 제한다라고 하면은 100이 공급됐으면은 100만큼 일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게 일과 에너지의 관계가 되는 것이죠. 즉, 갖고 있는 에너지가 많을수록 할 수 있는 일도 많아지게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자, 하나씩 살펴볼 때 일이 어떤 에너지로 바뀌는지 한번 예측해 보도록 하죠. 첫 번째입니다. 컬링 선수죠. 컬링 선수가 지금 스톤을 밀고 있습니다. 스톤을 밀기 위해서는 힘을 줘야 되잖아요. 힘을 줘서 물체를 이동시키는 겁니다. 이렇게 일을 할 때 이 스톤에는 어떤 에너지가 생기게 되느냐 물어보는 거죠. 일을 할 때 이 스톤에는 운동 에너지가 발생하겠죠. 두 번째 그림 보도록 합니다. 이번에 역도 선수네요. 역도 선수가 역기를 들어서 위로 올리고 있습니다. 힘을 줘서 위쪽으로 이동시키고 있는 것이죠. 자, 이렇게 일을 하는 과정 중에 어떤 에너지가 발생하고 있는 거예요? 네, 맞습니다. 여기서는 위치 에너지가 발생하고 있는 거죠. 이렇게 들어올리는 일을 통해서 힘을 줘서 이동시켰을 때 위치 에너지가 발생한다 라고 얘기할 수 있죠. 자, 식으로 써볼까요? 자, 여기서 일은 힘 곱하기 힘의 방향으로 이동한 거리, 즉 W는 Fs의 관계가 되는데요. 이 결과 어떤 에너지가 발생하게 되는 거죠. 어떤 에너지의 경우에는 위치 에너지가 발생하게 되는 겁니다. 자, 세 번째 봅니다. 쇼트트랙 선수가 릴레이 계주 경기를 하고 있죠. 지금 앞에 있는 선수를 밀어주고 있습니다. 이렇게 바톤 터치를 하게 되는데요. 이때 한 일과 에너지의 전환 과정을 보면은 뒤에 있는 선수는 앞에 있는 선수를 미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이 결과 앞에 있는 선수는 추진력을 받아서 더 빨리 이동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이 과정에 운동 에너지가 발생하게 되는 겁니다. 이를 통해서 에너지를 만드는 거죠. 우리 지난 시간에도 얘기했습니다. 일했다에 대한 증거는 에너지가 생겼느냐 생기지 않았느냐, 얼마나 일을 많이 했느냐 비교하려면요, 얼마나 많은 에너지가 생겼느냐를 따져볼 수가 있겠죠. 자, 뒤에 있는 선수가 밀었어요. 옆에 있는 선수도 앞에 있는 선수 이렇게 밀었습니다. 그런데 누가 더 많은 일을 했느냐 어떻게 할 수 있어요? 만약에 두 선수, 앞에 있는 두 선수의 몸무게가 같다라고 한다면은 누가 더 빨리, 누가 더 멀리 갔느냐
가지고 비교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이렇게 이를 통해서 에너지를 만드는 이런 관계들을 예를 들어서 살펴봤습니다. 그러면 지금까지의 내용을 한번 잠깐 확인해 보도록 할까요? 자, 첫 번째입니다. 무엇은 일을 할 수 있는 능력이다? 보였죠? 네, 에너지입니다. 이 에너지는 일을 할 수 있는 능력이라고 얘기했죠. 단위가 뭐라고요? 에너지의 단위. 예, 에너지의 단위는 줄이었죠. 두 번째입니다. 150의 에너지를 가지고 있는 물체가 있답니다. 물체 한번 그려볼까요? 자, 여기는 150 줄의 에너지를 가지고 있대요. 그런데 외부에 50줄의 일을 했답니다. 외부에 일을 했다라고 하는 것은 갖고 있던 에너지를 어떻게 한 거예요? 외부로 방출했다 라는 의미입니다. 바깥쪽으로 50만큼 내보낸 거예요. 즉 마이너스 된 거죠. 그럼 이 결과 남는 것은 얼마가 되는 겁니까? 네, 150에서 50을 뺀 100줄만큼 이 물체가 에너지를 갖고 있는 거고요. 또 100줄만큼 일을 할 수 있는 이런 에너지를 가지고 있다 라고 얘기할 수도 있게 되는 거죠. 시험에 자주 나오는 유형들이 있거든요. 이 유형들 중에 여러분들이 생각해 봐야 될 것들을 한번 4가지 정도 케이스를 집어봤습니다. 여러분들 같이 생각하시면서 일과 에너지에 대해서 최종적으로 한번 점검해 보는 시간을 갖도록 할 겁니다. 자, 첫 번째 케이스입니다. 상자를 들고 가는 경우가 있고요, 밀고 가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때 일의 양을 한번 비교해 보도록 하죠. 자, 첫 번째 그림입니다. 왼쪽의 그림을 보시면요, 지금 100N 정도 되는 상자를요 들고 20m를 갔다고 합니다. 오른쪽에 있는 그림을 보면요, 지금 100N의 힘을 줘서 책상을 이동시키고 있습니다. 얼마 이동시켰는지는 안 나왔는데요, 제가 한 1m 이동했다 한번 이렇게 정해 봅시다. 자, 이 경우 누가 더 많은 일을 했을까요? 라고 물어보면요, 100N 그리고 20m 이렇게 되어 있으니까 왠지 앞에 있는 친구가 더 일을 많이 한 것 같은데요, 유의할 게 있다고 했죠. 여기서 1이라고 하는 것은 힘 곱하기 뭐였어요? 힘의 방향으로, 그냥 아니에요. 힘의 방향으로 이동한 거리를 따져줘야지 되는 거예요. 그래서 1 얘기할 때에는 힘의 방향부터 얘기해야 되는 겁니다. 자, 첫 번째 그림에서 보면요, 위쪽으로 힘 주고 있죠. 위쪽으로 들어올리기 위해서 얼마의 힘을 줘야 되는 거예요? 지금 100N의 힘을 줘야 되는 겁니다. 자, 왼쪽에 있는 내용은 이렇게 됐고요. 오른쪽 내용 보면 지금 오른쪽으로 100N의 힘을 주고 있죠. 책상의 무게하고는 상관이 없습니다. 자, 100N의 힘을 주고 있어요. 얼마만큼 이동시키고 있답니까? 1m 이동시키고 있으니까 이 경우에는 100 곱하기 1에서 100줄의 일을 했다라고 얘기할 수 있지만, 왼쪽에 있는 경우 자세히 보시면요, 위쪽으로 100N의 힘을 주고 있지만 위쪽으로 이동한 거리는 없어요. 지금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걸어가고 있는 거예요. 들고 있는 힘이 한 일은 없습니다. 밀어서 가는 경우에는 힘의 방향과 이동한 방향이 같기 때문에 이 힘에 의해서 이동했다라고 얘기하면 되겠고요. 자, 들고 가는 경우에는 지금 손은 위쪽으로 힘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은 들고 있는 힘이 한 일은 없는 겁니다. 자, 이해되시겠어요? 다시요. 들고 있는 힘이 한 일이 없는 거예요. 이게 정확한 표현이 되는 겁니다. 그럼 오른쪽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밀고 있는 힘이 한 일이 있는 거죠. 얼마요? 100줄이요. 이렇게 구분해야 됩니다. 그래서 일의 양을 계산할 때에는 힘 곱하기 이 힘의 방향으로 이동한 거리를 잘 구분해서 따져줘야 되는 거죠. 첫 번째 케이스 잘 구분되시나요? 자, 두 번째 케이스입니다. 앞에 있던 그림의 연장선이죠. 지금 자, 상자가 무거워질수록 하는 일은 많다. 무거운 상자가 있으면 하는 일이 많은가? 라는 얘기가 되는데요. 지금 이 그림에서 상자는 없고
책상에 있네요. 자, 책상의 무게가 지금 200N, 300N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얘를 밀기 위해서는 누가 더 힘을 많이 줘야 될까요? 라고 물어볼 수 있겠죠. 그런데 일반적으로 무거운 게 더 많은 힘을 줘야지 갈 것 같은데 지금 밀고 있는 힘의 크기가 어떻습니까? 네, 같아요. 100N이네요. 이게 이상한데요, 그죠? 자, 무거운 게 힘이 더 많이 들 것 같은데 지금 밀고 있는 힘이 어때요? 같습니다. 이게 무슨 상황일까요, 도대체? 자, 이 경우는 아마 마찰이 작용하는데 마찰의 크기가 상대적으로 적은 경우, 이런 경우가 되지 않을까 싶어요. 자, 무슨 얘기냐면요, 물체가 있는데 바닥에 놓인 물체를 밀어요. 바닥에 놓인 물체를 밀 때 이 접촉면과의 마찰이 없다라고 얘기하게 된다면 이 물체는 그냥 건드리기만 해도 움직일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아주 작은 힘으로도 움직일 수 있게 돼요. 마찰이 없으니까요. 마찰이 없으면 이런 일이 발생합니다. 그리고 민 상태에서 손을 이렇게 떼잖아요. 손을 떼게 되면 이 물체는 계속 등속 직선 운동한다고 우리가 앞에서 배웠어요. 그런데 지금 밀고 있는데 미는데 드는 힘이 100N입니다. 지금 사람이 하는 일 얘기하는 거죠. 이 일에서 이 일은 힘을 공급해서 얼마만큼 이동시켰느냐인데 이 물체의 무게랑은 상관이 없이 가하고 있는 힘만 따지면 되는 겁니다. 물체의 무게가 얼마가 되던지 간에 사람이 한 일을 따지는 거예요. 지금 사람이 한 일은 사람이 가한 힘 곱하기 힘의 방향으로 이동한 거리 해야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실제 볼까요? 200N짜리인데 100N의 힘을 줘서 1m 이동시켰다고 합시다. 두 번째 그림에서요, 300N짜리인데 100N의 힘을 줘서 1m 이동했다고 합시다. 이때 한 일량은 어떻게 된다고요? 예, 같습니다. 100N 곱하기 1m, 오른쪽도 100N 곱하기 1m. 그러니까 한 일량은 어때요? 같게 되는 거죠. 근데 왠지 이상하죠, 그죠? 자, 이런 경우 차이가 날 수 있는 건 있습니다. 100N 줘가지고 1m 가는데 왼쪽과 오른쪽이 만약에 우리가 동시에 관찰할 수 있다라고 한다면 두 개의 차이점은 어떻게 나타나게 되냐면 왼쪽에 더 빨리 도착하게 될 겁니다. 오른쪽 거 100N 줘가지고 1m 가게 되는데요. 이때 차이가 난다면 왼쪽 거보다 오른쪽에 시간이 더 많이 걸릴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공통적으로 여기서 한 일량은 100N 가에서 1m 간 거, 100N 가에서 1m 간 거, 한 일량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결국에는 같게 되는 거죠. 세 번째 케이스입니다. 계단을 올라갈 때 힘의 방향으로 이동한 거리는 얼마인가 물어보고 있네요. 자, 마찬가지예요. 지금 여기 500N 나와 있는데 500N은 없애셔도 됩니다. 이 친구의 지금 몸무게예요. 몸무게. 자, 이 사람이 지금 물체를 들고 있는데 위쪽으로 100N의 힘으로 들어 올리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평균 다 수평이 되는 거죠. 이 물체는 중력 때문에 아래쪽으로 100N의 힘을 받는데 이걸 100N의 힘을 줘서 어떻게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네, 평형을 맞추고 있게 되는 겁니다. 자, 시간이 지나서 이 사람이 계단을 이렇게 올라갔어요. 착 올라가지고 이 P점 꼭대기 지점에 도착하게 됐습니다. 이때 한 일의 계산해 보고 싶어요. 자, 이런 W는 Fs. 자, F는 힘이라고 했었죠. 힘 여기 얼마가 하고 있습니까? 100N이에요. 자, 힘 어느 쪽으로 주고 있어요? 우리 앞에 배운 거 기억하시면요. 자, 위쪽으로 주고 있습니다. 그죠? 자, 이동한 거리는 뭘 따져야 돼요? 힘의 방향으로 이동한 거리가 되는 거죠. 힘의 방향으로 이동한 거리니까 이 면에서 처음 위치에서 여기까지를 따주시면 되고요. 요거는 결국에는 지표에서 꼭대기까지의 높이가 될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경우에는 이렇게 처음 위치에서 나중 위치까지 수직인 높이를 따지시면 되는 겁니다. 그런데 많은 친구들이 이렇게 하려고요. 갔으니까 실제 간 거리를 이렇게 다 더해가지고 아니면 혹은 이렇게 직선을 따져가지고 혹은
옆으로 갔다가 위로 갔다가 이런 식으로 하기도 하고 뭐 옆으로 가기도 하고 이렇게도 하는데 이렇게 하시면 안 돼요. 여기서 이제 힘의 방향은 어느 쪽이라고요? 네, 위쪽으로 이동한 거리 요거만 따져주셔야 되는 건데. 네 번째입니다. 그래프 문제가 또 등장했습니다. 이 그래프를 통해서 한 일량을 구한다 라고 되어 있죠. 우리가 앞에 운동에서 할 때 이 그래프를 통해 가지고 이동거리를 구하거나 그래프를 통해서 속력을 구하거나 이런 것들을 했었어요. 기억나시는지 모르겠는데요. 자, 그래프는 이렇게 X축과 Y축이 있었죠. X축, Y축이 있었는데요. 이 그래프로 알 수 있는 의미는 두 가지가 있다고 했었습니다. 이 그래프가 갖는 물리적인 의미는 두 가지가 있게 되는데, 하나는 기울기라고 얘기했었죠. 기울어진 정도, 이거 어떻게 계산합니까? 자, 기울기는 x의 증가량분의 y의 증가량, 그래서 x분의 y가 갖는 의미, 이게 이 그래프가 갖는 물리적인 의미라고 얘기했었어요. 그래서 우리 실제는 이거 했었잖아요. 시간 그리고 이동거리. 시간 이동거리 그래프에서는 시간분의 이동거리가 돼서 뭐가 되는 거였어요? 네, 속력이 되는 거였습니다. 이 기울기를 통해서 우리는 속력을 알 수가 있었어요. 그리고 또 이거 있었죠? 자, XY 그래프에서 이렇게 돼 있고요. 이때 이 면적이 갖는 물리적인 의미도 있었습니다. 면적은 여기선 사각형이 되겠죠? x 곱하기 y, 요 x 곱하기 y, x 곱하기 무수히 많은 x 곱하기 y의 합이 넓이가 되는 거잖아요. 우리가 앞에서 배웠던 건 이거였어요. 시간 속력의 그래프였습니다. 이 면적이 갖는 물리적인 의미는 x 곱하기 y, 이 면적의 의미가 되겠고요. 네, x 곱하기 y 혹은 속력 곱하기 시간, 주어진 시간 동안 몇 미터 퍼 세크로 가느냐, 이런 거 따져서 이동 거리를 계산할 수가 있었죠. 그래프 의미는 꼭 제가 기억하라고 얘기했었죠. 자, 이런 식으로 할 수 있었습니다. 근데 만약에 이런 식이 되면 어떻게 될까요? 주어진 시간 동안에 속력이 변하는데, 속력이 이런 식으로 일정하게 증가하는 그래프라고 합시다. 자, 이때 요 넓이, 삼각형의 넓이가 갖는 의미는 어떻게 될까요? 라고 물어볼 수도 있겠죠, 그죠? 자, 여기선 삼각형이 되던 혹은 사각형이 되던 이 면적이 갖는 의미는 무수히 작은 사각형의 합이다 라고 얘기했었어요. 그죠? 기억나시죠? 얘를 확대해서 볼까요? 확대해서 보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렇게 층층층 이렇게 되는 거죠. 물론 봤을 때 이런 차이가 있긴 하지만은 이 정도는 무시할 수 있단 말이죠. 아주 작다라고 하면은. 그래서 이 경우에 속력 시간의 그래프에서는 삼각형이 되던 사각형이 되던 넓이가 갖는 의미가 뭐가 된다고요? 네, 속력 곱하기 시간, 즉 이동거리가 된다 라고 얘기했었습니다. 자, 여기서 잘 기억하시고 이제 그래프를 보면 됩니다. 그래프를 이용해서 한 일의 양을 구하라고 했죠. 자, 일의 양을 어떻게 구한다고요? 자, 일의 양 W는 FS라고요. 네, 힘 곱하기 거리가 된다고요. 이 그래프 보세요. 여기 힘 그리고 X축에는 거리 이렇게 된다고요. 그리고 지금 이렇게 나와 있죠. 우리 했던 이거랑 같은 내용이 되는 거죠. 지금 이거랑 같은 내용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힘 곱하기 거리, 즉 요 사각형 두 개의 합이 한 일의 양과 같아지게 되는 겁니다. 오른쪽에 있는 그래프도 보죠. 오른쪽에 있는 그래프를 보면은 힘 이동거리 그래프에서는 요 넓이 하나 나오게 되죠. 요 넓이가 뭐가 된다고요? 네, 힘 곱하기 거리, 무수히 많은 사각형의 합, 즉 한 일의 값이 되는 겁니다. 자, 직접 계산해 보죠. 한 일입니다. 보시면은 왼쪽 그래프에서는 5 곱하기 2 5 곱하기 2 10줄 2초 동안 10줄의 일을 한 거고요. 그리고 나머지 2에서 5초 즉 3초 동안
3초 동안 힘은 얼마 줬었냐면 10N 일정하게 주고 있네요. 3 곱하기 10 얼마가 되는 거예요? 3 곱하기 10은 30 줄에 1을 한 거니까 10줄에다가 30줄을 더하면 얼마 됩니까? 10 플러스 30은 40줄만큼 전체 시간 동안 한 일을 계산할 수 있게 됩니다. 자, 두 번째 오른쪽에 있는 걸 보시면은요, 오른쪽은 지금 삼각형으로 되어 있지만 얘는 무수히 작은 사각형의 합이라고 얘기했었죠. 면적은 그냥 삼각형으로 하시면 됩니다. 사각형을 반으로 쪼갠 거잖아요. 그래서 2분의 1 곱하기 이동한 거리는 3m, 그리고 힘은 얼마예요? 지금 4N. 작분하게 되면은 얼마가 되는 거예요? 326 줄이 되는 겁니다. 이런 식으로 그래프를 통해서 한 일의 양을 계산할 수 있게 됩니다. 자, 이렇게 2시간에 거쳐서 일과 에너지에 대해서 함께 살펴봤습니다. 일이 에너지가 되고 에너지가 일이 되고 이런 관계들, 일이 어떤 에너지 형태로 바뀌게 되는가 이런 거 살펴보는 거였죠. 자, 그리고 이때 힘을 줘서 일을 할 때 힘 곱하기 힘의 방향으로 이동한 거리를 곱하게 되면은 이제 일값 혹은 에너지 값을 구할 수 있다 라고 얘기했었는데요. 이때 유의해야 될 팁 4가지 알려드렸습니다. 타입별로 여러분들이 잘 내용들을 살펴보신다고 하면은 앞으로 나온 문제들을 쉽게 풀 수가 있게 됩니다. 여러분들 반드시 복습하시고요. 앞에 내용들보다 뒤에 내용들이 더 어려워요, 실은. 그러니까 헷갈리지 않기 위해서는 지금부터 정리를 잘 해두셔야지 됩니다. 여러분들 다음 시간까지 복습 열심히 하시고요. 다음 시간에 보도록 하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